아니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못 살 건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당신만 못 믿겠어요. 아니 옆집에는 매매가가 3억 5천이더만. 이 완전히 임대인하고 짜가지고 깡통 전세 중개한 거 아이가? 집 한번 쭉 둘러보세요. 좋네, 깨끗하고. 신혼부부 살기에는 딱이죠. 그렇네요. 아 근데 그 전세가가 3억이라고요? 네, 이 아파트 비슷한 아파트 전세가가 3억이고 매매는 5억입니다. 잘 봤습니다. 일단 저희 상의 좀 더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근데 저런 데는 아까 본 N 아파트 전세가랑 매매가가 비슷한데? 저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겠지. 거기는 아파트 아이가. 아니면 뭐 시설이 좀 오래됐거나. 그렇겠지. 나는 아까 본 그 N 아파트가 제일 마음에 든다. 나도 더 이상 못 알아보겠다. 우리 N 아파트 계약할까? 그러자. 가자. 오늘 계약하는 거 전세금 3억이라고 이야기했죠? 3억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 매매가가 3억에서 3억 5천인데. 아따 오 사장, 내하고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근처 집값 금방 오른다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오시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임대인 분 되시고 여기는 계약하실 분.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 등기부 보니까 1억 5천만 원 금전당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중소기업도 운영하시면서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은 문제 없으니까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룸 하나를 신축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한 1억 5천 땡겼습니다. 금방 갚을 겁니다. 지금 요 N 아파트도 직원들 숙소하라고 샀다가 공장을 저 멀리 확장 이전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세를 내놨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 매매가가 5억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집 둘러보실 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3억이고. 예. 매매가 5억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느낌상. 아이고 어리야. 이 간단한 집 몇 개 갖다 놓는다는 게 너무 많이 갖고 왔빈데. 야,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란 말이지. 이 오는 길에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일로 와봐라. 어제 법원에서 얘기했대. 뭐지? 임의경매 통지서? 뭔데? 어? 이 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뭐? 그럼 어떡하노? 혹시 우리 전세금 못 받는 거 아이가? 분명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잠깐만. 어? 집주인 전화 안 받나? 어. 자기야, 이거 사기 아니가? 왜? 어제 옆집 언니랑 커피 마시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언니는 이 집 자가라고 하대. 근데 3억 5천에 샀단다 아이가. 뭐? 우리는 전세 3억 줬는데. 그러니까. 아하. 전세가 못 받는 거 아이가? 큰일인데.
안 되겠다. 내가 그 중매인한테 갔다 올게. 알겠다. 빨리 가봐라. 아 금방 갚을 거니까 믿으라면서요. 근데 경매 통지서 날라오고 전세 보증금 못 갚으면 못 잡건데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시죠. 아니 임대는 전화도 안 받더만. 그리고 뭐 아파트 매매가가 5억? 옆집에는 3억 5천 줬더만. 그리고 일대 시세도 다 그 정도고. 이 완전히 임대인하고 짜가지고 깡통 전세 중개한 거 아이가? 자, 신정민 씨 부부의 신혼생활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예.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해보겠습니다. 신정민 씨 부부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중개인 오중희 씨로부터 임대만 씨의 소형 아파트를 소개받죠.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임대인 임대만 씨가 다른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가 5억이라 전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중개인과 임대만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금 3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신정민 씨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은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사건 속의 신정민 씨 부부는요,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도 하고요,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집에 1억 5천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는 한데, 신정민 씨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집에 이사를 해서 점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대항력은 한마디로 내가 이 집의 세입자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내가 세입자니까 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세입자로서 이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집에 이사해서 점유를 시작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이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요. 이제 세입자는 대항력에 더해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요. 네,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럼 드라마를 보면 이 신정민 씨 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날짜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럼 이 근저당권자보다는 아무래도 배당 순위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정민 씨 부부는 1억 5천만 원의 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이게 네. 세입자가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권 신정민 씨 부부에게는 적용할 수 없을까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요. 네. 소액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경매에서 무조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인데요. 네. 그런데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액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고요. 경남 지역은 그것보다도 더 낮으니까 신정민 씨 부부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높네요. 그렇죠? 기준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면 신정민 씨 부부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옆집이 3억 5천만 원의 집을 샀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매에서 만약에 시세대로 3억 5천만 원의 낙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일단 근저당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갈 것이고요. 나머지 2억 원은 신정민 씨 부부가 배당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정민 씨 부부는 이 전세 보증금 3억 중에서 1억 원을 경매에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1억 원은
결국 이 임대만 씨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한 이 임대만 씨가 과연 이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을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임대만 씨에게 1억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남은 1억을 그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사실 이 깡통 전세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이 신정민 씨 부부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경매가 개시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경매에서 선순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정민 씨 부부가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자, 일단 지금 이 아파트의 옆집 사람은요,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신정민 씨 부부는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 어떻게 봐야 부분이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임대만 씨하고 중개인인 오중희 씨가 뒤로 무슨 어떤 그 구린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추측해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세가를 높게 부르고 네. 이게 뭐 주변 시세가 그렇다 거짓말을 한 맞아요. 거잖아요. 자, 임대만 씨, 오중희 씨를 상대로 그럼 뭐 형사 고소할 수 없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신정민 씨 부부를 상담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 형사 고소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드라마를 보면요. 네. 3억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 매매가가 3억에서 3억 5천인데.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 임대만 씨는 아따 오 사장, 내하고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근처 집값 금방 오른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장면이죠. 예. 네, 그럼 이 임대만 씨와 오중희 씨가 처음부터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신정민 씨 부부를 속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증거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오중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렇게 된다면 임대만 씨와 오중희 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임대만 씨와 오중희 씨를 상대로 민법상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매에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산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오중희 씨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이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네요. 예. 근데 이 변호사님, 네. 실제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이런 깡통 전세로 인한 사기 피해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발생이 좀 많이 됩니까?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오늘 사례처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시세를 부풀리거나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특히 이 호실별로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전체로 등기를 하는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요. 선순위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로 입주하실 때는 꼭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네. 다가구 주택에 있는 그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기록 사항은 없거든요. 예.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날카롭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예. 오늘 하셨습니다. 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요. 전입 세대 열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하시면 이 내가 입주할 이 다가구 주택의 전입 세대를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입 세대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전입 세대 열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사례처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처음부터 짜고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2년 전에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의 절반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책정했었는데 이 막상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서는 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깡통 전세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만약 최악의 경우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권자들의 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변호사님, 깡통 전세로 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단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현재 유효 사항만 보실 게 아니라 말소 사항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그 주택의 그 집의 역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이전에 혹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집에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된 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전세 계약하기에 위험한 집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빈번하게 설정되고 말소되고 설정되고 말소되고 이런 집은 위험하다. 그 네. 역사를 알 수 있는 말소 사항까지 꼭 찾아봐라.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당부는 어떤 네, 겁니까? 두 번째로는요. 또 가능하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시고 이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서 문제에 대비를 하자. 네. 자, 마지막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반드시 시세 확인을 하시라는 건데요. 사실 오늘 이 드라마 사례의 신정민 씨 부부도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이 전세로 들어가면서 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시면 정말 주변에 뭐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시지 않더라도 손쉽게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고 이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적어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웹사이트. 자,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전세 계약할 때 주변 실거래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정민 씨 부부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신정민 씨 부부는 본인들이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시세를 속인 것에 사기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아파트가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먼저 경매 사건에서 이 배당 요구 날짜에 맞춰서 배당 요구 신청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사기죄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